건강 북콘서트 21번째 시간입니다. 영원한 전쟁, 독과 인체 16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을 병들게 하는 독, 외부에서 발생하는 독의 빈도가 훨씬 크게 나타나며 이 독이 매일 몸 안으로 유입되는 양이 생각보다 많아서 걱정입니다. 앞으로 독이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생각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 보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몸이 아픈 것은 독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75%가 예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 사회가 독으로 가득 차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독은 육체를 먼저 황폐하게 합니다. 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석유화학 업체에서 만들어내는 독성은 약 250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만 만들어내는 거죠. 그들은 매일매일 모여가지고 석유화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 것입니다. 이때마다 사용되는 것이 다 독이에요. 그리고 질병을 다른 각도에서 눈여겨봐야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이 컨셉을 각자 배운 학습에 따라서 다른 각도로 본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체온으로 건강을 봅니다. 생명은 곧 체온이고 체온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체온이 먼저일까? 생명이 먼저일까? 많은 사람들은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체온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죠. 온도가 있어야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씨앗이 있습니다. 이 씨앗을 한겨울 꽁꽁 언 땅을 파가지고 심으면 날까요? 안 날까요? 절대로 싹이 나지 않습니다. 왜? 온기가 없기 때문에. 온기가 없으면요, 잉태가 안 돼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아토피나 질병을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요, 어머니가 잉태하고 있을 때 몸이 차갑거나 그러면 아이가 태어날 때요, 미숙아나 전응아나 선천적인 질병을 안고 태어나요. 몸이 차가우면 제대로 건강하게 생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씨앗은 언 땅이 녹고 땅에 온기가 있을 때 아지랭이가 핀 이후에 심는 거예요. 그래야 싹이 난 겁니다.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 뜨거운 한여름을 지나는 것도요, 잘 여물게 하기 위해서, 가을에 수확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봄에 씨앗을 뿌리는데 여름이 냉해, 차가워, 추워. 그러면 다 얼어서 죽는 겁니다. 따라서 온도가 먼저 있고 생명이 나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질병에 걸리시는 분들도 똑같은 거죠. 이상지질 혈증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질병을 안고 있는데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중요한 분하고 미팅을 하나가 이제 이야기 되었습니다.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한 네트워크 마케팅의 리더이십니다. 상당한 리더이신데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그 회사에도 내놓으라 하는 건강식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이 임신성 당뇨를 앓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임신성 당뇨가 아닙니다. 아니, 임신을 했는데 왜 당뇨에 걸려요? 임신을 했는데 당뇨에 걸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병명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뇨에 걸리게 한 것이 임신을 했기 때문이야? 그럼 임신 안 했으면 당뇨 안 걸리는 겁니까? 그러면 그 죄값을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남편이나 애한테 묻는 거잖아, 지금요. 너 때문에 내가 당뇨 걸렸어. 이렇게 해요. 임신이 안 되면 영원히 당뇨 안 걸리는 거예요. 추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거죠. 그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상지질 혈증의 대사성 문제로 인해서 당뇨가 걸려서 임신을 했을 때 대사량이 2배가 증가됐으니까 영양소 결핍에 의해서 발생된 거다. 이 사업 안 해도 좋은데 당신 건강이나 지켜야 될 거 아닌가. 미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건강을 바라보는 많은 분들이 각자 자기들만의 각도로 봐요. 왜? 습된 것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한 영양소에 집중해가지고 질병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체온인데 이 체온이 내 몸에서 열이 활성화되면서 만들어진다. 사람은 왜 먹는가? 열량 영양소를 먹어서 열을 활성화시켜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다. 우리가 먹는 PM에 있는 이 영양소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66%는 체온에 사용되는 거예요. 34%만이 에너지로 씁니다. 그러면 66%가 방열돼 가지고 체온이 돼 가지고 날아가는데 저 아까운 거 아니야? 체온이 내 몸에서 건강하게 있어야 효소 대사가 되고 수분 대사가 되고 호르몬 대사가 되고 온몸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겁니다. 땅이 따뜻해야 어떤 씨앗을 심어도 싹이 잘 나서 잘 자란다고요. 거기다가 물만 주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씨앗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언 땅에다가는요, 그 어떤 것도 발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몸이 매우 차가우신 저체온증에 있는 분들이 식품을 섭취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반응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질병을 다른 각도로 바라봐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체온으로 봤기 때문에 저는 체온의학 작가가 된 겁니다. 그 중에서 내 몸의 체온을 올바르게 좋은 온도로 올려주는 유일한 식품이 PM인 거예요. 일반 식품들은 체온을 올려주는 게 아닙니다. 순환을 시켜주는 거죠. 그 방금 말씀드린 그분은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그 식품들을 먹었는데 그 식품들은 순환을 시켜주는 식품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열치료, 생명을 다시 만들어내는 체온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못 고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거기서 교육을 많이 받았겠죠. 이 식품이 최고다라고. 우리 전문가 그룹 로랄 패밀리 안에서도 제가 이런 건강 북 콘서트를 할 때의 핵심은요, 체온이에요. 대처 방법이나 치유 및 치료 방법도 변화하고 있죠. 그렇게 인지하는 전문가들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독의 제거가 곧 건강 회복을 위한 최상의 길임을 인식하는 연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추후에는 독과 질병의 상관관계에서 반드시 독을 제거해야만 건강을 찾을 수 있다는 의학적 토대가 형성되리라 보입니다. 독의 증가와 함께 질병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독이 너무 많아요. 우리 몸에 유입되는 독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독을 피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 독을 어떻게 내 몸에 쌓인 것을 제거할 것인가, 중화시킬 것인가가 이게 핵심이 된 겁니다. 근데 순환으로는 제거가 안 돼요. 강력한 좋은 열에 의해서만 제거가 되는데 이 키를 PM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PM 안에서도 저희 전문가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게임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지금은 제품이 날개가 달려 있어서 제품이 대신 일을 했죠. 그다지 뭐 시스템이고 뭐고 없어도 니즈가 이 제품들을 필요로 하니까. 근데 이제 성장 속도가 둔화되거나 PM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거나 새로운 신규가 줄어들거나 정체가 되거나 날개가 꺾인다 이거죠. 그러면 날개가 꺾이면 저 고공행진을 했던 이게 추락하잖아요. 추락할 때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추락하게 됩니다. 우리도 같은 상황에 직면하겠죠. 하지만 저희는요, 이 날개에 의존하지 않아요. 당연히 날개는 누구나 다 똑같이 PM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같은 거니까 거기다가 제트 엔진을 단 겁니다. 그 제트 엔진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제 왔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저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설명을 여러분들께 이 시간에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은 내용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현대인들은 몸 안에 상당한 양의 독을 지니며 살고 있습니다. 사실 질병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독이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한다든지 한 분야의 건강 전문 의사분들, 전문의들은 그 안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혈관 관계되어 있는 분들은 혈관을 보면은 한탄스럽 정도로 매우 지저분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폐, 호흡기에 관련돼 가지고 수술하시는 분들은 폐를 보면서요. 이 담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고 심혈관은 동물성 기름 때문에 엄청나게 경고를 하고 있을 것이고 간 전문, 수술 전문의는 간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한탄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각자 그 전문 분야에서 주장하는 건강의 각도가 좀 달라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독이 너무 많이 있다 이거예요. 독으로 물든 세포가 병들고 힘에 겨워 살고 싶다는 고통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면 세포는 얼마나 아플까? 내가 아픈 지수가 1이면 세포는 고통의 지수는요 10배, 100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간 같은 경우에는 침묵의 장기라고 하잖아요. 80%, 90%가 망가져야 그때서야 아프다라고 해요. 부모님하고 똑같은 거죠. 자식들이 애들이 크고 있는데 웬만큼 아파서는 아프다는 얘기를 못하죠. 왜? 애들이 보고 있는데 정말로 아팠을 때에 아프다라고 하죠. 부모님과 같은 거예요. 병원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혹시나 암 같은 게 나오면 어떻게 하지? 지금 아이들은 더 커야 되고 아이도 더 일을 해야 되고 벌어야 되고 갚아야 될 것도 많은데 암 걸리면 안 되는데 병원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거 같다고요. PM을 먹었는데 호전 반응 때문에 이렇게도 아파? 그러면 세포는 얼마나 더 아플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죠. 자기 중심적이고. 이 고통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한다면 세포는 더 아플 텐데 미안해. 내가 이렇게 아프게 해서 앞으로는 PM 영양 주스로 아프지 않게 해줄게. 요것만 좀 참아줘. 내 몸을 보듬어 주시고 용서를 구하고요. 앞으로는 PM을 만났으니까 PM 주스로 영양소로 내 몸을요. 질병 없는 상태로 만들고 건강하게 관리 유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TM을 먹었더니만 암이 커졌어요. 이런 분들 있죠. 아니, 어떻게 PM을 먹었는데 암이 커져? 그냥 영양소라고 영양소요. 특화된 영양소. 정말 질 좋은 영양소. 영양소를 먹었는데 어떻게 암이 커져? 그거 밥 먹고 암 커졌어요. 뭐 이런 얘기보다 더 심한 얘기죠. 그럼요. 더 좋은 영양소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다음에 PM Q&A 할 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 그런지를.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섭취한들 그것이 몸에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독의 증거와 함께 질병도 계속 증가, 현대인들은 몸 안에 상당한 양의 독을 지니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PM 날개가 지금 헐헐해가지고 진짜 저창공을 날아다녀서 소란대고 코푸는 격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 얹어서 배불리 밥 먹는 요 시대가 저물어 간다. 제가 생각하는 PM의 매출은요, 350억입니다. 월 매출이. 지금 600억이 떴다? 이것은 지금 과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프로모션 갖다가 올린 거잖아요. 불을 지피는데 거기다 기름을 부었잖아요. 프로모션으로. 그러니까 장작이 타야 되는데 기름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치 우리가 볼 때는 장작이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 기름이 다 탄 다음에 정작 장작이 탈 때, 이때는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수년 동안 이뤄질 겁니다. 이 안에 복잡, 다양하게 변화무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때에 PM의 날개가 꺾여서 추락할 때에 우리는 엔진을 달아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로얄 패밀리 안에서는 P7 다이톡스를 했습니다. P7 다이톡스는요, 해독 다이어트입니다. 7일 동안 진행되는 일정이죠. 이 7이라는 뜻은요, 해독 3일, 다이어트 3일, 유지 1일입니다. 해독 3일은 비움이죠. 다이어트는 채움이고, 유지는요, 다시 아름다움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다이톡스의 뜻은 다이어트와 디톡스예요. 해독 다이어트. 7일 동안 진행되는 해독 다이어트라는 뜻입니다. 이거 다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독보적인 시스템입니다. 다른 그룹에서 다이어트나 해독 같은 거 프로그램 한다고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보면요. 그걸 보면서 뭘 제가 느끼냐면 그 사람들이 건강을 접하는 수준을 제가 봐요. 얘네들은 이렇구나. 예를 들어서 아메이 조직이 와가지고 아메이에서 했던 그 방식을 PM에 적용하는 경우가 있거나 허블라이프나 누스킨 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했던 자기들만의 했던 다이어트 방식을 여기다 적용을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그 사람들 아주 아마추어들이에요. 거기에 있는 식품들은 PM의 식품들하고 기전이 달라요. 해독 다이어트를 짜려면요. 몇 개월 해가지고 심사숙고 들어가서 이 기전을 거기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의무적으로 3일간의 해독을 합니다. 임신을 하면 우리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밖에도 못 나오고요. 요 안에서 준비된 방이죠. 요 안에서 먹기만 해요. 쌀 데가 없어. 화장실이 없어요. 그런데 요 안에서 발생되는 대사 찌꺼기 있습니다. 요것은요, 한쪽에 조금 모아져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 아기가 배설을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 발생된 대사 찌꺼기들입니다. 먹기만 하고 싸질 않은 거죠. 먹기만 하고 싸질 않을까? 완전 대사가 되니까. 생명이 잉태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 신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아무튼 10달 동안 먹기만 하고 잉태를 했는데 엄마 젖이 안 나와요. 3일 동안. 그래서 쫄쫄 굶어요. 이때에 시꺼먼 태변을 봅니다. 여러분들 짜장면을 한 2, 3일 계속 먹잖아요. 변 보면요. 시꺼멓게 나와요. 그러한 변을 본다고요. 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나고 4일째부터 엄마 젖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3일을 굶었으니 속된 말로 환장하고 젖바는 거예요. 그래서 젖바는 힘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왜?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하는 이 아기가요. 본능에 의해서 살기 위해 산다니까요. 그 지금은요. 애기들이 잉태가 되면요. 해독을 시키지 않아요. 입에다가 젖병을 이렇게 꽂아버려. 근데 그 젖병에 있는 그것은 뭘까요? 소에서 추출한 분유입니다. 이 분유는 안에 카제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카제인은 천연본드를 만드는 원료예요. 그리고 이 소가 풀 뜯어 먹으면서 건강한 소에서 나온 젖이면 얼마나 좋을까? 대부분은 사르를 먹었겠지. 그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30%가 첨가물인데 아이가 그대로 먹기 때문에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토피가 발생되고 자라면서 비염이 발생되고 천식이 발생되고 선천성 아토피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온몸에 아토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태어난 아이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아토피가 없어요. 자라면서 생기지. 그래서 해독은 3일을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몸 안에 위급한 암이 있어요. 저는 몸 안에 해결을 해야 될 매우 중요한 문제투성인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10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는요. 3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났었을 때는 엄마 젖이 안 나오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굶어야지 뭐 어떻게. 근데 그 이후부터는요. 해독을 봄에 하는 겁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겨울에 우리가 활동이 적죠. 추우니까 집에서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곰방대 피면서 밤 구워 먹고 고구마 구워 먹고 감자 캐는 거 구워 먹고 먹기만 해 만두 빚어 먹고 활동이 안 돼. 옛날에는 더 추웠고 눈도 많이 와가지고요. 그래서 긴 겨울 내내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활동이 안 되니까 몸에 뭐가 생긴 거예요? 기름이 생겼어. 그때의 그 기름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동치미를 먹게 했죠. 봄이 돼가지고 드디어 해동이 되고 야채와 과일이 열리는데 야채는 다 쓴맛, 과일은 다 신맛이 나오죠. 쓴 것은 간에 가가지고 간에 있는 기름 덩어리를 제거시키라고 있는 것이고 신맛은 대장에 가가지고 대장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만 굶어서 해독을 하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먹어서 해독하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것이 내 몸에 들어오면 나쁜 것이 나간다. PM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PM 좋은 것을 내 몸에 집어넣으면 내 몸에 나쁜 것이 밀려서 자동적으로 나간다.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느냐. 열의 압력으로 나간다. 3일간의 해독 여정이죠. 해독 전달 예비일입니다. 이때부터 방송이 시작돼요. 해독 첫째 날은요, 내 몸에 불을 지피는 날짜고요. 해독 2일째는 불이 활성화됩니다. 장작에 불 붙이는 날은 해독 첫째 날이에요. 이때는 반응이 없어요, 호전 반응이. 이거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합니다. 막 우습게 생각하죠. 해독 2일째 때부터 이제 곡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불이 막 타는데 해독 3일째가 되면요, 완전히 타가지고 숯덩어리가 쫙 있는 거죠, 여러분들. 고기 꺼먹을 때 숯덩어리 먹지, 뭐 불타는 데다 먹습니까? 그러면 내 몸에 열이 은근하게 올라온다고요. 이때 중금속이 배출되는 거예요. 깊이 있게 수세에 있는 적외선이요. 내 몸에 깊이 있게 박혀있는 독들을 빼내는 겁니다. 해도 3일째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요. 3에서 6kg 빠집니다. 이때도 막 10kg 빠지는 분도 있어요. 해독 이후에는 유지하겠죠. 여기 이 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집에서 살려면 살겠습니까? 공짜로 줘도 안 살아요. 절대로. 차라리 돈 주고 딴 데 가지. 이게 집인데 집으로 보지 말고 이것이 만약에 내 몸이라면 입장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 집을 다시 내가 살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저 위에 있는 비 오면 비 새고 눈 오면 눈 들어오고 비바람 들어오고 저기서 자겠어요? 못 자겠죠.
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지붕에 있는 저것들을 새 것을 자재가 왔어. 그럼 여러분들 저 더러운 위에다가 새 것을 더 씌워서 집을 리모델링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헌 것들을 다 뜯어내고 새 것으로 얹으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은 새 거로 하겠죠. 저 헌 것 위에다가 어떻게 집안이 견딥니까? 무너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지붕에 있는 뜯어내고 목재 헌 것도 뜯어낼 때 얼마나 시끄럽고 먼지가 일어나고 문제투성이겠어요. 또 하다가 또 지나오면 또 쫙 놀래가지고 자빠지고 저 집이 무너질까봐 조심조심 다닌다고요. 해독을 하게 되면은 저렇게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고 청소하고 못을 뜯어내고 얼마나 번잡하고 시끄럽고 아플까. 새 것이 들어가기 전에 저 밑에 보니까 쓰레기도 많이 있네. 저거 다 끄집어내려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피 때문에 흘리겠습니까? 내 몸이 이런 상태에서 다시 새 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정화시킬 때, 해독을 할 때 얼마나 시끄러울까, 얼마나 아플까. 많이 망가지면 많이 망가질수록 더 많은 자재가 들어갈 것이고, 저기 하는데 얼렁뚱땅 해가지고 대충 짓습니까? 저기다가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 몸이 저렇다고 한다면요. 더 많은 일반 사람들보다 식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요. 집을 완성시키는 데까지는. 그런데 꼭 보면은 내 몸은 더 망가져 있는데 빨리 먹고 빨리 좋아지고 조금 먹고 많이 좋아지길 바래. 과유불급이죠. 욕심이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완전하게 해독이 안 돼요. 치유가 안 되고. 내 몸을 저렇게 만들어 놨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자동차 엔진이 있어요. 옛날에는 자동차가 비싸고 대한민국이 국민소득이 10,000달러일 때는요, 저 엔진을 들어 올려가지고 세척해가지고 다시 안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걸 보링이라고 합니다. 이거 들어 올려가지고 세척해서 안치는 데만 1박 2일이 걸리고요. 비용이 7, 80만 원 들어갔어요. 당시에만 해도 엄청 비쌌습니다. 저기 껴있는 때요, 때. 때 제거하려고. 내 몸의 심장, 엔진에 저 때가 시꺼멓게 껴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관 같은 것들을 뜯어내가지고 새 것을 교체하고 여러 스텐트 한다 그러잖아요. 저기 껴있는 저 시꺼먼 때들을 세척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한국은 암 사망률이 1위죠. 미국은요, 심혈관이 1위예요. 동물성 기름을 하도 먹어가지고. 그래서 심혈관이 전체 사망률 1위이기 때문에 식품들이 심혈관에 맞춰서 나온다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심혈관도 문제 있죠. 뇌혈관하고 3대 사망 비율이 높죠. 그중에서 단연코 암이 굉장히 높습니다. 37%까지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항산화 쪽으로 맞춰져 있는 거죠. 지금 암에 판정받으신 분들이나 내 몸에 암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요, 내가 어떻게 먹어야 돼요? 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아니, 암인데 무슨 뭐 어떻게 먹어? 그냥 때려 부어야지.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먹어야 되는 것이요. 제일 수치예요. 진짜 먹고 토하고 할 정도로 그렇게 먹어야 됩니다. 파워 칵테일, 요 2포 타가지고 하루에 4, 5번을 먹어야 돼요. 지금 암이라니까 몸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의, 허준. 사람마다 건강과 수명이 다른 가장 중요한 원인은 마시는 물에 있다. 음식을 먹으려고 재료를 사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좌측에 있는 것은 2명이 먹을 양이네요. 여기는 5명이 음식을 먹으려고 재료를 사왔습니다. 그럼 저걸 다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2명이 먹는 저 재료는 2명이 먹을 양이니까 5명보다는 적겠죠. 그러면은 내 몸에서도 가수분해, 수분 대사가 적겠죠. 하지만 5명이 먹는 이 양이 원재료가 많기 때문에 물량도 다듬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겠죠. PM 식품을 섭취하는데 내가 지금 3배수로 먹어. 그럼 물량도 3배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2리터가 만약에 정량이라고 한다면은 3배수를 먹는다? 몇 리터요? 6리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좋아집니다. 저 5명 먹을 양 가지고 2명 분량의 물 갖다가 대사를 하려고 하니까 온전하게 씻기겠습니까? 안 되겠죠. 어떻게 맛나고 정결한 음식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다 먹고 설거지를 해야 돼. 설거지 할 양에 따라서 물량도 달라지는 거죠. 저 2명 먹은 거 설거지 하려면요. 그렇게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보면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어요. 5명이 정말로 먹고 토하고 먹은 거예요.
근데 저 오른쪽에 있는 저렇게 많은 설거지 양을 왼쪽에 있는 두 명이 먹는 양의 물 갖다가 청소를 한데 설거지를 한데 온전하게 될까요? 안 된다고요. 설거지 한 물에다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돼요. 더럽다 이거죠. 만약 그걸 본다. 그 식당 안 갈걸요, 아마 다시는. 더러워서.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 몸에서 정작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눈 감아요. PM 식품은 98% 이상의 대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세포 활성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물량도 많이 필요합니다. 일반 식품은요, 흡수 대사 능력이 2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물량도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호전 반응이 이렇게 나오지도 않아. PM은 다르다고요. PM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영양이 80%이고 운동이 20%입니다. 운동하지 아니하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한다? 어불성설이 되는 거죠. 근데 영양을 넣어주지 않고 운동만 열심히 해. 그럼 내 몸에 있는 에너지를 다 쓰는 건데, 영양소를 쓰는 건데 파산되겠죠. 이런 분들이 나중에 골병 드는 거예요. 시스템을 시작을 하고 안착을 하고 우리의 문화가 되기까지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한 나라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수천 년이 흘러서 굳어진 거죠. 그런데 완전히 이런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한다면 3개월 시스템 돌려서 6개월 안에 이게 좀 돌아가 줘야 미래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밝게. 시스템을 안착을 시키는데 6개월 안에 돌아가지 않는다? 아이도 삐걱거린다? 그러면요, 6개월 후에요, 망해요. 네트워크 마케팅 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요. 매출이 급락해가지고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1년에 폐업하는 회사가 1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10개 회사가 오픈을 해요. 한 120, 30개가 항상 망하고 새로 생기고 합니다. 왜 망할까? 시스템 안착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월 매출 3억도 안 되는 회사들이요, 수십 개가 넘어요. 왜 그럴까? 매출을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시스템이 부재하니까 매출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는 독보적인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체온과 밀접하게 돼 있고 저는 체온의학 작가이기 때문에 심혈관에 관계돼 가지고 오래도록 일을 했던 사람들은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줘봐야 이 기술을 써먹지도 못해요. 얘기는 하는데 입에서만 얘기하고 뇌에서는 무슨 말 하는지 몰라. 오늘도 행복의 잔에 취하는 한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주어진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